스포츠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먼저 이 서두를 좀 꺼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네. 안 되겠다.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갑자기 인사를 먼저 했는데 네. 오늘 무슨 날이냐고 제가 묻는다면 무슨 날이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보통 이제 오늘 핫 이슈 주제를 답만 제가 들고 하라니까. 나왔는데요. 부연 설명하지 말고 답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네. 사람들이 지금 그럴까봐 이 주제를 들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 홍재식 기자가 아주 교묘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라고 지나간 사람들이 물어보면 거의 다 발렌타인스데이예요 라고 말해요. 네. 뭐 그것도 잘 몰라서 그냥 오늘 목요일 네, 이러시는 그럴 수도 분, 있고요. 이런 멋쟁이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서양적으로 보면 뭐 발렌타인스데이 이런 얘기가 오늘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양 동양을 떠나서 대한민국, 한민족,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들으시면 홍재식 기자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 뭐 그렇게 따지면 매일 무슨 날 아닌 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발렌타인스데이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 이 두 날을 무게감 있게 우리 둘 다 알아야 한다라는 운동이 한국에서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짚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네. 사실 이게 뭐 여러분들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처단한 우리 한국의 위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임을 아는 한국인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저도 뭐 안중근 의사가 어떤 일을 하셨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돌아가셨고는 알았지만 오늘이 사형을 선고받은 날이었다라는 것은 네. 몰랐습니다. 고백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보면 중요한데 우리가 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을 기억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당시의 상황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시스템을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뭐 잊고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한 번씩 되새기는 터라 조금 송구한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각계에서 수년 동안 계몽을 해오고 있어서 조금씩 확산 중인데요. 2014년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이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큽니다. 라면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인 2월 14일을 송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발렌타인스데이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너무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건 아니냐. 사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날도 기억하면서 가야지 너무 놀자 위주 아니냐 이런 좋은 취지인데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홍재식 기자 지금까지의 특성상 네. 발렌타인스데이 치워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 이날만 공부하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뭐 그런 두 가지 스타일 얘기를 다 아닙니다.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중근 의사 얘기부터 해주세요. 네,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도마 안중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천주교 세례명인 토마스를 이제 중국식, 한국식 발음으로 부른 거라서 이제 도마 안중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호처럼. 아시다시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처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옆에 있던 수행비서관과 이제 당시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까지 총격을 가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어로 꼬레야 우라 대한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이 꼬레야라는 말이 사실은 저희가 K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원래 꼬레야라는 말은 C로 시작하는 우리 고려의 얘기죠. 원래는 이제 C로 철자가 됐었죠 그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올림픽이나 이런 거 나갈 때 자신들은 재팬인데 J보다 C가 앞서 나가니까 네. 그걸 뒤로 나가게 하려고 K로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하니까 괜찮아. K-팝 이게 낫지. 네. C-팝은 좀 그래. 예, 그렇습니다. C-팝은 예, 좀 그래서 그래요. 뭐 네. 저기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예전에 고지도들,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유럽 지역에서 나온 고지도를 보면 한국은 다 C, 꼬레아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한일 월드컵 때
그 윤도현 밴드가 노래 부를 때 오 필승 꼬레야 했을 때 논란이 있었어요. 네, 아니, 맞습니다. 자식들 꼬레야가 뭐야? 근데 요건 역사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분들. 네. C로 발음을 해서 네, 부른 거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네. 상관 괜찮습니다. 네. 뭐 지금 K도 네. 좋아요. 그러니까 알고 가자는 거죠. 알고 가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안중근 의사가 체포된 후에 이제 리순 감옥에 있다가 1910년 2월 14일인 오늘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3월 26일 이제 순국을 하는데요. 네. 당시 30살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한국당에 묻히기를 원했는데 결국 일본은 그걸 듣지 않고 그 리순 감옥 그 죄수 무덤에 안장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30세. 네. 정말 우리는 지금 뭐 장수를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잖아요. 네. 아니 뭐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정말 30세에 내 생명을 조국에 바친 거예요. 내가 이거 저격을 하면 난 당연히 사형당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렇지만 내 3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내 목숨을 나라에 바치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바치겠다. 네. 그 안중근 의사가 바친 그 나라를 우리가 좀 같이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린다면 홍계식 기자와 오늘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다 마치고 우리가 인사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에 있는 안중근 아들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읽어주는 영상 그 소리 네.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네. 뭉클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이 총격 처단은 당시 정세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당시 조선, 한국은 이제 독립운동가와 정치가들 사상에 굉장히 큰 이 영향을 끼쳐서 네. 김구 선생 같은 경우나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안중근 의사를 기리면서 동상을 찾아가서 헌화 참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중국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중일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안중근 의사를 주제로 연극을 제작해서 야, 이제 우리도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자라고 해서 굉장히 힘을 북돋았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조선인에 대한 적대 감정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이 거사 때문에 일제가 한반도의 한국에 대한 강점을 더 가속화시켰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주장도 있어요. 학계에서. 네. 그렇지만 뭐 그것 때문에 이 일 자체, 이 거사 자체의 의미를 희석시킬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의 흐름이었고요. 네, 그 이전에 일본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이 틀을 짜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이렇게 가속화됐다고는 보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안중근 의사가 내가 이 사건을 저지르면 일본 놈들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겠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언가 네.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건 중요합니다. 30살의 젊은 청년.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네. 안중근이라는 이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어제도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요즘 그 일본의 여러 가지 여론 돌아가는 거나 일부 일본 극우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 LA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이제 LA에 도착하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네. 이제 일왕이 사과해야 한다라는 이제 발언을 해서 네. 좀 굉장히 정말 오래간만에 뻥 뚫리는 시원함을 좀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자세히 보면 일본 천황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네. 무슨 천황, 무슨 천황. 네,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왕이다라는 거는 요즘 들어온 개념이고 그때만 해도 일본 천황이라고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네. 근데 성인이 되면서 제가 이제 한국 역사에 조금씩이나마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도 됩니다. 근데 이게 18년 전 뉴스를 한번 끄집어 봤는데요. 네. 2001년 12월에 그때 당시 생일을 맞았던 아키히토 일왕이 백제의 후손임을 밝힌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믿거나 말거나라고 이제 조금 판을 깔아놓고 네. 일왕이 한국계라는 말이 있어요라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뭐 이게 뭐 그 누구도 이제 입증은 아직 못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방송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라고밖에 못하지만 네.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키히토 일왕이 간무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쓰여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한국과 인연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했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이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속일본기라는 거는 간무 일왕이 서기 793년에 쓴 역사서라고 합니다. 네. 네, 일본 왕족이 백제 후손임을 말하는 거죠.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온조왕의 어머니, 백제 온조왕의 어머니인 소선호가
바다를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일본.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이죠. 그게 외국인데요. 나당 연합으로 이제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 왕족들이 피해서 간 곳이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당신들의 땅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소선호는 고구려 고주몽의 네. 부인입니다. 예. 그런 일이 있을 당시 사실 이 K-팝 한류의 어찌 보면 진짜 원조가 이 백제 분들인데요. 네. 당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백제 사신기. 백제의 네. 사신이 일본에 갔을 때 네. 쫙 줄을 서서 가면 그 일본의 뭐 이런 표현 좀 뭐합니다만 당시에는 네. 거의 거지같이 생활하던 그 일본 그 원주민들이 백제에서 온 사신들을 보면 그냥 따라다니고 사인 받으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네. 사인 한 장 받으려고 뭐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그게 한류의 최초인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 뭐 하고 예, 싶진 않습니다만 역사적인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자, 발렌타인스데이를 그러면 안 하고 이 얘기만 할 거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발렌타인스데이가 정말 일본이 안중근 의사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작업을 해서 요 날에 맞춘 것이 아니냐. 아니면 뭐 어차피 뭐 서양에서는 이 날이니까 굳이 일본이 맞춘다기보다도 더 발렌타인스데이를 막 홍보를 한 게 아닌가, 희석시키려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논란거리인데요. 네. 그러니까 꼭 일본이 이 안중근 의사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를 더 부각했다라는 걸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조금 좀 무리가 있고요. 네. 발렌타인스데이를 조금 더 알아보면 원래는 세인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네.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신뢰성 있는 유래설로는 이제 서기 220년대에 로마 캐톨릭 교회의 성 발렌타인 주교에서부터 기인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세인 발렌타인 주교는 당시 로마 황제였죠. 클라우디우스 2세가 내린 군인들의 결혼 금지령을 어기고 이 군인들의 이 혼인 성사를 집전했다가 잡혀서 몰래 결혼시켜줬죠. 네. 몰래. 예. 2월 14일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왠지 2월 14일하면 굉장히 그 연인들의 날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역사적인 네. 어떤 그 암울한 또는 슬픈 그런 사연들도 있네요. 네, 따지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가슴이 절절하죠. 네. 근데 이게 발렌타인스데이는 또 대명사 초콜릿을 주게 되는데요. 네. 이건 이제 19세기 영국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출발했다니까 무슨 편지 생각나네요. 행운의 편지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네. 이제 영국에서 아마 이제 초콜릿을 주기 시작했던 모양인데 네. 그거를 이제 근대에 일본이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고베 지역의 한 제과점이 발렌타인 초콜릿 광고를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공식처럼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또 여기 또 일본이 끼는구나.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네. 한국에서 일본에서 유행하니까 이거를 그냥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로 전해지고요. 그거는 조금 네. 설득력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상수를 거기서 폈다는 네. 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지적을 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뭐 큰 문제 이의 제기하고 싶지 네. 않을 정도까지 되는데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네. 일본 그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세요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서 2월 14일은 이제 그렇게 굳어진 거죠. 2월 14일은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한국에서 이게 전해져가지고 한국은 이제 3월 14일 날 또 화이트데이라 그래가지고 남성이 사탕을 들고 여성들에게 고백하는 뭐 이런 그 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짓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짓. 그러니까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이제 짓이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모리나가 제과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밀크 캐러멜 초콜릿을 만드는 제과점입니다. 네, 기억나요. 근데 역시 이제 이게 화이트데이 역시도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렇게 그 상술로 제작됐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모리나가 제과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서 이제 2차 대전의 전범 기업으로 확정된 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의 기업이 일부러 좀 만들어낸 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갖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발렌타인스데이에 너무 뭐 돈을 많이 쓰려고 한다거나 너무 거기에 휩쓸려 다니기보다는 뭐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사랑 고백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건 좋은데 또 이런 계기를 갖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 또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어떤 조작된 의미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좀 잊지는 말아야 되겠고요. 네. 발렌타인스데이가 이 서구적인 의미도 사실은 물론 그 뭐 서구적인 의미죠. 이태리에서 예. 나왔다니까.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민족의 경우에는 우리 연인의 날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7월 7석 날 맞아서 엿을 바꿔 먹는 행사도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네.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서양 문명에서 이제 물론 뭐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지 초콜릿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관련 상업군이 매우 큽니다. 이제 올해의 경우 이제 미국에만 이제 전국에서 300억 달러 규모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발렌타인스데이 세일즈만 네. 이게 전 국민의 한 51% 정도가 이 포함이 된다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한 220달러 정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 장미를부터 시작해서 또 여성분들은 보석을 많이 원하시니까 보석 나가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뭐 귀중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유명 식당들 이미 예약이 다 돼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건데 다만 이제 송봉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인들만큼은 좀 네. 발렌타인스데이의 어떤 그 두근거림 이런 걸 네. 좀 넘어서 안중근 의사의 그 감개무량 그 뭉클함을 좀 먼저 느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클함도 느끼고 네. 또 사랑도 느끼고 싶은데 발렌타인스데이 서구적인 걸 따라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7월 7석 그것도 굿 아이디어고요. 그런 적이 네.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의 팬시 문구점에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서양의 발렌타인스데이를 즐기지 말고 우리 고유의 뭐 음력 7월 7석 견우직녀 그걸 네. 하자 그래가지고 아니면 뭐 엿을 주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만나는 네, 뭐 날, 그런 뭐, 그런 뭐 거 있으면 온달데이, 좋을 것 평강데이 뭐 같은데요. 이런 거. 예. 네. 그런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오늘 저기 만약에 그 어디더라 그 단양인가 어디 가면 네. 그 온달 산성이 있어요. 네. 산 꼭대기인데 그 산이 이제 너무 높은 그런 산은 아니고 이제 동네에서 웬만큼 볼 수 있는 그런 네. 그닥 높지 않은 그런 산인데 네. 거기 꼭대기 완전 꼭대기에 성을 쌓아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보 온달이라고 부르는 그 온달 장군이.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했는데 그 성이 고대 시대에 쌓은 성이거든요. 뭐 네. 조선 시대, 고려 시대, 고구려 시대가 아니라 고대 시대에 쌓은 그 성이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뭐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면서 네. 온달데이. 온달데이. 네. 온달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네. 또 평강데이. 여자가 남자에게. 네. 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요즘 이거 진행하면서 이름 많이 지내요. 네. 맥 딜리버리도 줬잖아요. 맥 딜리버리. 그거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 게 맥딜버리가 이미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미 내가 이렇다니까. 네, 맥도날드가 이미 맥딜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니까. 항상 보면 반발짝 늦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뭐냐, 그 평강데이는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찾아서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온달데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그 의미가 부여되니까 저희 이게 한인들만큼은 이제 젊은 분이나 좀 어느 분이 발렌타인스데이라고 장미꽃을 하나 전달해 주시거나 뭐 식사를 하실 때 네. 뭐 연인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마주 앉아서 선물을 건네주면서 사랑 고백하시는 건 정말 멋지잖아요. 네. 근데 와인잔을 들어서 건배를 할 때는 안중근 의사를 한번 기리자라고 얘기하는 거 좀 드라마에서 볼 법한 장면이긴 하지만 좀 멋져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뜬금없이 발렌타인스데이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 날, 이 날을 매치 처음에 시키려고 할 때 약간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었는데 네. 홍재식 기자의 설명을 쭉 들으니까 감동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발렌타인데이, 오늘부터는 이제 발렌타인스데이 날 여러분들 발렌타인스데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안중근 의사를 한 번쯤 기리는 네. 그런 복된 민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아주 복된 민족의 멋진 아들 홍재식 기자의 이 멋진 의미 잘 들었고요. 우리 인사를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마지막 편지 그 상황 그 영상으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재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